자, 요즘 떠돌아다니는 영상 중에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된 영상인데, 자기 차량을 누가 끌고 갔는데 그거 그러면 주차장 비추고 있는 아파트 관리실에 가가지고 누가 끌고 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 CCTV 제공받을 수 있느냐, 그 사람의 동의도 없는데, 그리고 경찰관을 데리고 가지 않아도 개인정보 보호법 뭐 4조와 35조에 따라서 그거를 이제 받을 수 있다. 뭐 안 내주려고 하면 블러 처리, 그러니까 흐림 처리나 아니면 모자이크 처리, 그러니까 마스킹이나 이런 것들 하면 된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영상이 있었어요. 아마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서 좀 오해하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제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담긴 CCTV 영상은, 그러니까 그 영상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4조 또는 35조에 따라서 정보 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여달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보고 싶고자 하는 정보가 끌킨 내 차에 대한 정보입니까? 내 차를 끌은 사람에 대한 정보입니까? 끌은 사람에 대한 정보. 네. 그렇다면 그거는 정보 주체가 누굽니까? 그 사람이죠. 그렇죠. 근데 내가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정보 처리권자에게, 그 CCTV 관리를 하는 관리 사무실 직원에게 내 개인정보가 아닌, 개인정보 주체가 아닌 사람이 내 정보가 아닌 걸 다른 사람한테 이제 처리자에게 보여달라고 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그거를 보여달라고 할 수 있는 첫 번째 사유는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가보면 있습니다. 15조 1항에서 구성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그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 이건 뭐 당연하죠. 두 번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주택법이라든지 몇 군데 규정이 있어요. 그런 이제 조합장들의 경우에는 조합원들이 뭐 어떤 다른 조합원의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는 제공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사무인가에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가 이제 검찰, 경찰이 범죄 수사를 위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여달라고 할 수 있는데, 주체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를 달라고 할 수 있다? 아니랍니다. 그거는 동의를 받거나 아니면 수사관을 데리고 가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은 이제 어떻게 된다? 이거 위반한 사람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동의 없이 제공하거나 2호, 3호 법률의 규정이 없거나 업무 처리를 위한 경우가 아니면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뭐 그렇다고 바로 뭐 징역 때리고 이런 사안은 아니고 벌금 나오겠지만, 어쨌든 형사 처벌되는 범죄예요. 그래서 그거는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저기 영상에 여기 영상에 나오는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1항, 거기 보면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정보 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내가 보고 싶은 거는 내 차를 끌고 간 다른 사람의 정보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의 정보를 보여달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당연히. 그래서 뭐 담당자한테 가서 막 개인정보 보호법 이거 들이대면서 이렇게 하면은 담당자가 기분이 좋겠어요? 나라도 안 줄 것 같아. 그 의무도 없는 거를,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들이대면서 이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누가 주겠어요? 좀 좋게 얘기하고 가서, 대신 뭐 지금 내한테 보여주거나 줄 수 없다면 좀 보관만 해달라. 그럼 그거는 웬만하면 다 해줍니다. 그래서 좀 따로 빼서 뭐 보관을 좀 해달라고 해서 이후에 경찰을 대동해서 그 정보를 확인하면 되겠죠. 다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돌아가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서 그 예외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경찰을 대동하고 가는 게 제일 좋고, 만약에 이제 경찰이 빨리 안 움직여주는 경우에는 고소고발을 하고 바로 증거 보전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흐림 처리나 이제 모자이크 처리해서 보여주면 된다, 그건 틀린 말은 아닌데, 흐림 처리를 하면 그거는 비식별화 조치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없게 만드는 형태라고 해요. 그러면 그거는 항소심 판결에서도 비식별화된 정보는 개인정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거를 비식별화 해버려가지고 흐림 처리나 마스킹 처리를 해버리면 그거는 제공할 수 있는데, 그 담당자가 지금 내가 일하는 업무도 많은데 그거를 흐림 처리를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제공해줄 의무가 있나요? 전혀 없죠. 진짜 음료수 사들고 가가지고, 또는 정말 정중하게 부탁해야 될 일을 이 개인정보보호법 들이밀면서 이거 해줘야 됩니다, 이건 뭐 비용 얼마 들지도 않는 걸 왜 안 해줍니까, 이러면 해주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영상이 좀 완전히 기본적으로 법령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라서 이제 그렇게 한 거라서 좀 바로잡고자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딱 이번 영상 찍으면서 그거 많이 느꼈습니다. 아다르고 어다르다. 그 말 한마디 조사 하나에 따라서 그 의미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법령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렵겠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조문들이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 이분도 이제 오해를 하신 게 정보 주체는 내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가지고 남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네. 뭔가 좀 더 글에 대한 맥락을 명확하게 이해된다는 걸 좀 요새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네. 청취 어려워. 풍할게. 이런 말 들을 때마다 정말 저 뇌를 거치지 않고 나오는 저 말은 정말 대단합니다. 네. 너무 힘듭니다. 들으면 알 것 같잖아. 서답게 3년이라면 풍월을 읊는다라는 말을 풍월게 라는 말 한마디로 조져버리는 우리 동 PD. 머리에서도 편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내가 1시간 얘기한 걸 10분로 줄이고 막 이렇게 이런 데서 풍월게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풍월게. 아, 네. 꼭 넣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의 유행어는 풍월게.